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유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프로그래밍 학습에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AI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챗 GPT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두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 업무에 챗 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 편집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AI 도구들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래밍 AI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음, 자,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이런 생성형 AI 기반, 어, 생성형 AI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코딩 학습이나 코딩을 위한 AI 도구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인공지능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지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나요? 음성인식. 어, 사람들의 음성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죠. 어,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런 음성 AI 스피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날씨의 영향이나 그리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자, 생성형 AI는요, 보시는 대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 여기 보시면 주어진 입력 데이터,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이라고 나오죠. 이 생성해주는 기술이 이 생성형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챗GPT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이 텍스트를 생성해주고 이미지 그리고 음악 그리고 동영상들을 생성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죠. 어, 자, 이러한 생성형 AI 모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나왔듯이 생성한다라는 의미로 그렇다면 이 코딩 도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자, 마찬가지로 코드를 생성해서 주게 되는데요. 코드를 읽고 분석해서 의견을 주기도 하고 코드에서 문제점을 만들어서 문제점을 찾아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보다 나은 코드로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생성형 AI 기반의 코딩 도구는 AI를 사용해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코드의 작성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챗GPT를 이용하거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깃허브의 코파일럿이에요. 이 도구를 이용하고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앱 서비스 있죠? AWS 쪽에서도 아마존 Q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코파일럿 이건 이제 MS 쪽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코딩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리플렛 그리고 AI, 템나인 그리고 블랙다이, 코디움과 같은 다양한 코딩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도움을 줄까요? 가장 먼저 코드 생성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주석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요청을 통해서 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나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AI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는 결과로 코드를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리뷰, 디버깅이 있는데요. 이미 내가 작성한 코드를 리뷰를 하거나 분석을 한 결과, 리뷰의 결과나 문제가 없는지 디버깅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 도구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어, 초보자들이 코딩을 학습을 할 때 어려움이 많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예제 코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등과 같은 이 어, 학습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 생성형 AI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예제 그리고 설명 등을 제공받아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생성형 AI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어, 자, AI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은 아니죠. 아직 인간을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나의 비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어, 정확성의 문제. 생성된 코드가요. 항상 잘 돌아가는 코드만 AI가 제시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 잘못된 코드를 정확한 코드이냐 설명을 해주죠. 어, 그래서 해당 코드가 유효한 코드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수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습에 도움이 역할은 가능하지만 내 모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모두 해줄 수 있다는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의존성. 자, AI에게 코드를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정작 여러분들 개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민하고 로직을 만들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AI가 대신해 준다면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AI가 다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 시스템의 구조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들 혹은 반복되는 작업들을 AI가 해주는 이 정도의 역할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안 및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어, 자, 일단 AI가 생성해주는 코드들이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가 만드는 것들은 이전에 다른 사용자가 만들었던 코드들을 가지고 재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복제의 문제,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우리 GPT를 실행하는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실행 영상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게 되겠죠. 물론 구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난 채팅에 대한 이력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스레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대화 이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여기 보시면은 탐색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가 만든 GPTS라고 하는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좀 특별화된 인공지능들을 찾아보는 거고요. 제가 검색하는 부분은 제가 GPTS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First Java Tutor라고 하는 학습 도우미 A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탐색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좀 특성화해서 만들어 놓은 AI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미 이전에 썼던 어, 우리 대화가 있죠. 그래서 파이썬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보시는 대로 파이썬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자, 앞쪽에 나온 이 질문을 우리는 자, 정확하게 해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요청하는 대화를 뭐라고 할까요?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GPT가 알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파이썬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라고 여기서도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생성돼서 만들어졌죠.
뭐 거의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한 내용들은 거짓 없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롬프트를 좀 수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화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작성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다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하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 이 GPT가 생성한 대화는 언제나 똑같은 답변을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어,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뭔가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앞에서 했던 응답 결과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 응답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 이것들을 한번 또 보고 있죠. 어, 여기에서는 GPT의 기능과 특징, GPT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GPT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기서 어,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버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연어 처리가 필요하다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어, 또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GPT에 대한 특징들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죠. 코드를 생성해 준다고 했어요. 코드 생성 요청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래 주제에 대해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설명 없이 제공해줘 라고 나오죠. 여기. 그래서 주제를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이썬, 이 파이썬 앞에서 파이썬이라고 명칭을 줬죠. 결과물에 대한 규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냥 코드를 요청을 하게 되면요. GPT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코드와 함께 코드 설명까지는 이제 같이 가고요. 이쪽에서는 설명 없이 제공해줘 라고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복사를 하시고 우리는 편집기에 붙여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행 영상들을 좀 한번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GPT를 활용한 프로그램 학습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를 이용해서 우리는 개인 튜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GPT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질문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연습 문제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이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주제별 학습 내용 등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요. GPT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가 받고 싶은 응답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6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GPT 공식 사이트의 프롬프트 전략 이 부분을 도큐멘트 안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관련된 것들은 많은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술 블로그나 혹은 여러 도서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 이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오늘 내용들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될 거다. 모든 프롬프트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 할 때,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명확한 지침을 주어야 돼요. 명확한 지침. 어, 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된다. 어, 자, 좀 뭐라 그럴까?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요. 얘는 좀 포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앞에서 잠깐 봤던 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줘. 내가 원하는 거는 파이썬 코드죠.
아니면 그냥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이썬이 아닌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코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의 명확한 정의,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것들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막연한 프로그래밍 코드, 예제 코드를 그냥 제시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해줘야 된다. 그리고 맥락을 제공하는 데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GP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대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감안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배경 정보를 미리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어, 또 다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내 학습 자료를 GPT에게 전달을 합니다. 학습 자료.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뭘 뽑아줘? 시험 예상 문제. 이 예상 문제를 출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제가 뭐 할까요? 여러분들 수업 내용에서 퀴즈를 출제할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이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게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시라면 어떤 특정 패턴이나 아니면 폼이 있다라면 템플릿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제시해주면 그 템플릿이나 그 폼에 맞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원하는 출력 예시 이게 있죠. 그래서 보고서 형식의 기본 보고서를 하나를 전달을 하고요. GPT에게 위에 전달된 보고서 양식에 맞게 이런 주제로 그리고 이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해주죠. 아마 이런 보고서나 레포트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복 및 개선. 우리가 처음 받았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뭔가를 또 생성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제공된 데이터 그리고 GPT가 제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또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요청으로 부분들을 변경해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작성한다.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하고 이 코드에서 이거를 함수나 객체 형식으로 변경해줘. 혹은 이 함수를 좀 더 간소화시켜줘 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AI 행동의 기대치.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원하는 응답의 길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짧게 한 줄, 한 줄로 요약해줘. 아니면 항목별로 요약해줘.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해줘. 와 같이 짧게 우리가 원하는 이 사이즈를 지정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영어로 간단하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가장 먼저 학습되어 있는 게 GPT는 LLM이라고 하죠.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된 데이터가 대량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최초에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최초의 프롬프트나 이런 프롬프트 작성 시에는 영어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한국어도 매우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GPT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다국어 지원에 조금 더 많은 학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AP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영어를 이용하시는 게 요금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GPT 서비스들은요, GPT-4 옴니가 나왔죠.
다국어 지원도 훨씬 더 학습이 잘 돼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한글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영어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크롬 브라우저를 쓴다면 확장 프로그램 프롬프트진이라고 하는 이 확장 도구를 이용하거나 저는 디벨이라고 하는 이것도 인공지능 번역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번역을 해주는데 훨씬 더 구글이나 뭐 MS에서 번역해주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구어나 문맥을 잘 이해하는 형태로 번역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번역기 그리고 프롬프트진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프롬프트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6가지 정도를 한번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 먼저 역할 부여하기. 자, GPT에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역할의 그 범위에 맞는 지식, 그 학습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 역할에 맞는 범위를 한정 지음으로 해서 엉뚱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해요. 넌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너는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야. 너는 파이썬을 잘 다루는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주어지게 되면 그 관점으로 답변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번역적으로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해준다? 그 역할에 맞는 답변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작가라고 생각하고 어떤 작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어떤 장르의 작가? 어떤 장르의 뭐 요즘에 우리 웹툰 많이 보고 웹소설 많이 보잖아요. 그럼 장르별로 있고 그런 장르에 맞는 소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양식을 정해줍니다. 자, 이 양식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건지 생성된 이 결과가 어디에다 쓸 건지에 대한 결과물을 생성된 결과물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그거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트위터 게시용으로 작성해줘. 백자 이내로 작성해줘.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줘. 자,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파이썬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자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런 언어로 뭘 받는 거예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다 보면 뭐뭐를 해주고 뭐뭐 해줘 이렇게 연쇄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과물을 마지막에 하나를 생성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중간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중간 단계별로 결과물을 좀 받아보고 싶다면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사이에 output 이 명령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단계별로 결과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롬프트 한 줄 결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요청하고 이런 식도 되지만 한 줄에서 요청이 있다면 각 단계별로 뭔가 출력을 하고 가야 된다면 이런 시스템 명령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의력 조절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창조적으로 생성을 할 거냐, 아니면 얼마나 빈번하게 만들 거냐, 이런 시스템 설정 값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타피라는 게 있습니다. 타피라는 매개 변수는 창의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1에 수렴할수록 창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야기는 뭘까요? 생뚱맞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창조성을 원하는 거라면, 뭔가 창의를 필요하고 하는 거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1에 수렴하도록 값을 좀 높여주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상상을 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혹은 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수치를 1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0에 좀 더 가까운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GPT는 학습돼 있는 시간이 있죠. 어, 자, 챗 GPT의 3.5 모델, 그리고 4 모델, 옴니 모델 각각 학습된 기간, 언제까지 학습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간에 따라서 최근 정보를 얻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보조적인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구글 웹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에 챗 GPT라고 하는 걸 좀 해보시면 어, 기본적인 GPT가 가지고 있던 내용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 대한 내용들을 서치하고 검색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서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같아요. 코파일럿 365, 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걸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어떤 사이트, 최근에 있는 어, 웹에 있는 이런 결과들도 서치를 하지만 인공지능 데이터에 같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직접 한번 지정해 보면 되는 거죠. 자, 너는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어, 그럼 밑에서 GPT가 응답을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요?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파이썬을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학습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보자가, 자, 이것도 중요한 자료예요. 대상이 누구인지, 전문가인지, 초보자인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성에 대한 표현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자,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자, 학습 계획을 세워줘. 이게 이제 우리가 받고 싶은 목적이죠. 결과물이죠. 그래서 대상을 좀 한정 지었고 파이썬을 학습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어, 자, 학습 계획을 보다 보니까 밑에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게 나와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우리가 프롬프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는 뭘 기준으로 해서 나올까요? 파이썬 기준으로, 파이썬 언어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 구조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에 대한 예제를 제시해줘. 우리 자료 구조에 보시면 리스트, 셋,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리스트에 대한 예제를 제시해줘 라고 했고요. 그리고 자, 간단하고 알기 쉬운 코드로 제시해줘. 자, GPT한테 뭔가 명확하게 좀 해주는 거죠. 알기 쉬운 내용의 코드로 제시를 해달라 라고 했고요. 아까 시스템 명령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출력을 하는 거예요. 예제를. 예제를 먼저 출력하고 여기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설명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다 보면 파이썬 공부를 하다 보면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책을 보거나 누군가 강의하는 강의를 들었어야 됐고요. 풀이를 이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GPT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아래 코드 이진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조명한 코드다. 나 이걸 이해하고 싶은데 이걸 설명해줘. 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정상 코드를 제시해줘.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자, 문제가 없는지 디버깅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한 코드로 다시 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고 자, 아래에 코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자, 주어진 코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또 라이트 값이 초기화 설정이다. 그래서 초기화에 대한 문제 이것도
이것들을 해결하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고, 코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죠. 자, 그리고 수정된 코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최초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코드 이것들을 검증을 받게 되는 거고, 알고리즘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게 되는 거고, 자, 새롭게 제시된 코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없는 코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코드 복사 아까 보셨듯이 이 코드 복사 이걸 해놓고 여러분들 편집기에 다시 가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새롭게 생성도 하지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가 있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은 우리가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부 코드를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시간을 좀 단축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완성 코드. 자, 아래 코드를 완성해줘. 그리고 아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요거에 대한 여기 주석을 달았죠. 자, 여러분들 이 GPT는 여기에 있는 이 주석을 읽어요. 이 주석을 읽고 그 안에 내용을 추가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서 주석 달린 부분, 이 부분이 여기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자, 반복문을 통해서 자, 함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이 프롬프트 작성하고 결과들을 여기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했던 대로 너는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앞에서 최초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는 이 프롬프트에 대한 결과가 간단하게 개념적인 내용들만 설명을 했다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가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학습 단계를 세워줘. 학습 단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학습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학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뒤쪽에 이제 넘파이나 판다스까지도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웹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 해주는 것들이 나오네요.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까지도 해보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단계 요거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습 과정에서 나는 변수가 궁금하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변수를 설명해 달라고. 예제와 함께 그리고 이렇게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자,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이제 파이썬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요청을 하든 파이썬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런 역할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요. 파이썬이 나오기도 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언어들, 고 언어나 다른 스크립트 언어들이 제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먼저 역할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앞에 나온 대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쪽에서는, 앞에 화면에서는 이제 좀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어, 네,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셋, 우리 파이썬에서 처리하고 있는 컬렉션 개체들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들 예제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더 프롬프트를 통해서 또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트 예제 또 요청을 합니다. 리스트를 예시를 자, 우리 아웃풋이라고 하는 시트 명령 있다고 그랬죠? 시스템 설정, 코드 제시하고, 그리고 코드 설명해줘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먼저 제시하고 코드를 한번 쭉 보고 부분 부분 코드에 대한 설명들 밑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파이썬 수업의 과정을 듣는 과정에서 자,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면 명확하게 역할을 주어주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특정 부분에 대한 학습 것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메시지 한번 보시면요. 알고리즘 아까 이진 탐색 알고리즘 코드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해줘. 그리고 자세한 설명해줘. 그리고 정상적인 코드를 해줘. 자, 코드를 밑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하고 밑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준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밑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자, 이 코드가 이제 개선된 코드가 되겠죠. 개선된 코드가 보여지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네, 지금 아마 무료 버전은 지금 옴니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용량이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제 플러스 이제 구독을 하시게 되면 그 용량에 상관없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이제 아까 우리 했었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면 어, 여기 아래 자 코드 완성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어, 함수 기본 함수 구조에 여기 주석이 추가가 됐고 밑에 테스트는 코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 주석 그리고 함수 정의 그 안에 되는 기본적인 변수 그리고 여기 주석 여기까지 해서 이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코드가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어, 완성된 코드를 제시를 어, 해줍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 개발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놓고 GPT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주석이나 혹은 설명을 이제 달아놓는다면 그거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GPT를 사용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개발 업무에서 GPT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활용 케이스는요, 코드 생성하고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코드들, 이런 것들 최적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여기 디버깅. 앞에서 다 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학습 및 자료 제공. 이것까지는 우리가 앞서서 다 했어요. 자, 이게 학습뿐만이 아니라 보내주는 거예요. 개발자들도 실제 개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뭔가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코드를 넣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문서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따로 뭐 문서화를 하거나 뭐 만들지는 않죠. 그리고 주석도 잘 달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협업을 하고 그런 개발 업무를 할 때는 이 문서화나 주석들이 중요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및 협업 지원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저 이거 화면 네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 나올 때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자, 코드 개선에 대한 요청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정말 잘 작성이 됐고 문제가 없는 코드인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어요? 아래 파이썬 함수를 아래라고 지정을 해놓고 기본 데이터를 준 거죠. 기본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개선하는 코드를 제시받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어, 자, 밑에서 이렇게 했죠? 어,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 형태예요. 기본적인 반복문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나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주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로 반복 구조로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컬렉션 객체들을 사용을 할 때 여기 컴프레hension이라고 나오죠. 이걸 이용하는 코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코드도 간결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드 주석, 문서 요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코드를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주석을 작성해서 제시해줘. 아래 코드에 주석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여기 설명들. 자, 간단한 주석이 아니라 이제 좀 많이 설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도 밑에 설명해줘라고 나와요. 자, 아래 코드가 뭔가 나왔어요. 협업하고 있는 누군가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 사람이 휴가 중이네요. 협업하고 있는 이 동료에게 설명을 들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석하기가 시간도 부족하고 네, 이걸 하나하나 보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해요? 이 코드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상학적인 예를 이제 제시를 한 거고 여기서는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코드를 정렬을 했고요. 이 버블 정렬을 어떻게 어,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되더라고요.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개발 업무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 수립,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나는 목적이 이거죠. 관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 수립안을 제시해줘. 난 결과는 이거죠. 이게 결과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다. 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안 이렇게 제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 간트 차트. 자, 간트 차트가 무엇인지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간트 차트가 자,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요 마일스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밑에서 제가 또다시 이제 요청을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이 로드맵을 간트 차트 형식으로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자, 표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주네요. 훨씬 더 보기 편하죠? 그래서 저는 또 추가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간트 차트 이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그랬더니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운로드하는 링크를 줍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했더니 자, 이런 프로젝트 언더바 플랫.xls 자, 엑셀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안쪽의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 단계, 작업 내용, 기간, 시작일, 종료일과 함께 자, 여러 행들이, 로들이 있는 걸 봤고요. 밑에 엑셀을 보니까 단계, 작업 내용, 기간, 시작일, 종료 이렇게 셀이 만들어져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서도 우리가 작성을 해서 CT 형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문서나 이미지 형태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프롬프트 창으로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죠. 주석 그리고 문서화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석 처리를 해줬죠. 리턴하는 쪽에 이제 A와 B를 더해서 결과 반환이다. 자, 아래 코드를 문서화해줘. 그래서 또 이 코드를 한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 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글로 열심히 응답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한글로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문서 처리를 했죠. 이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인지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명해줘. 버그 정렬에 대한 거를 했죠. 아래 코드에 사용된 알고리즘을 설명해줘라. 그래서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코드 레퍼런스나 혹은 누군가가 작성한 코드를 분석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또 얘기를 했죠. 프로젝트 관리, 개발, 수립. 그래서 이 항목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번째 단계까지 문서화까지 이렇게 들어갔고요. 어, 자, 간트 차트 형식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표 형태로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야물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제시를 해줘요. 자, 이거를 좀 표 형태로 해달라고 한다면 표 형태로 제시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이제 요청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반드시 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바로 위쪽에 있는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개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어, 자, 이번에는 자, 우리 통합 개발 환경하고 자, AI 도구, 코딩 개발 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개발 환경은요. 여기 통합 개발 환경 보시면은 VS 코드라고 그러죠. MS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고, MS가 엄청난 도구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 VS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인텔리제이, 어, 저 이제 자바 개발을 할 때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이 인텔리제이 도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이게 예를 좀 들어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VS 코드 기반으로 해서 자, 확장 도구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통합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코딩 도구, 크게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죠? 수업 시작할 때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 자, GPT를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아마존 큐, 자, 초창기에 이제 코드 위스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GitHub의 코파일럿. 자, 이 코파일럿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러그인 도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해보셨으면 합니다. 첫 한 달간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면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드GPT라고 하는 플러그인이고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성형 도구, 생성형 AI 이 모델을 연결해서 커파일럿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코드GP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인스톨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다만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바로 15번 횟수가 좀 정해져 있고요. 근데 학습을 하고 코딩을 하다 보면 매우 작은 숫자이기는 해요.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이 코딩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GPT를 결제를 좀 하시고 GPT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사용할 수 있는 도금을 충전을 해두시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무료로 그거 없이도 무료로 횟수 제한은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VS 코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 익스텐션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코드 GPT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인스톨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용하지 못하도록 디세이블 형태로 지금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드 GPT의 경우는 왼쪽에 채팅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지뢰를 하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채팅창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코드죠, 코드. 어, 어, 지금 GPT API를 사용하는 코드 일부분인데, 자, 코드를 선택하고 코드를 선택하지 않고 이제 특정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 코드 GPT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explain 설명해 주는 거고요. refactor 자 코드를 개선하는 거고요. document 문서화 처리해 주는 거고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해 유닛 테스트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능들이 뒤쪽에서 설명드리는 다른 도구들에서도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개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코드를 보면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설명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만든 코드를 조금 더 좋은 코드로 개선을 하고 싶은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내 코드가 지금 만들긴 했는데 오류가 발생하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찾기 위해서 요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코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들도 테스트 코드, JUnit, 유닛 테스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유닛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함수를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 코드 만드는데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아마존 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쪽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무료입니다. 자, 베타 버전으로 해서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찬가지로 구독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마존 큐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진다면 구독 서비스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일부 기능들은 구독 서비스로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써본 결과 코파일럿 그러니까 GitHub에서 제공해주는 코파일럿과 비교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아직 한글에 대한 이해도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국어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GitHub의 코파일럿의 경우는
챗 GPT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LLM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언어 모델의 경우는 GPT와 자, GPT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국어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GitHub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에서는 한글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 Q 아직까지는 무료다. 아까 여러분들이 인증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 절차는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인증하게 되면 이 VS 코드 안쪽에서 아마 인증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인증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화면 쪽에 use for free 하지만 자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본 계정이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빌드 아이디라고 하는 걸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아이디, 이메일이죠. 이메일로 등록을 해주고요. 등록을 해주고 인증을 했습니다. 자, 인증 절차에 따라서 이게 처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아마존 큐라고 하는 요거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챗을 이용해서 요청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면은 확장되어 있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아마존 큐의 확장자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코드 GPT 봤을 때처럼 이렇게 코드가 보였죠? 자, 밑에 보시면 send to Amazon Q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도 뭐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메뉴 한번 보시면은 자, explain, refactor, fix, optimize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설명해줘, 개선해줘, 수정할 거야, 그리고 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똑같이 아마존 Q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채팅을 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요청을 좀 해봤는데 조금 한글이나 이런 것들 문맥을 잘 이해는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아마 깃허브도 많은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된 모델이긴 한데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많은 사용자들이 코드를 빌드하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코딩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깃허브의 커파일럿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은 뭐예요? 아직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explain, refactor, fix, optimize.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게 GitHub 코파일럿인데요. 아마 여기 AI 코딩 도구에서 가장 그러니까 많이,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톨 되어 있는 숫자만 보셔도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검색을 또 해주시면 돼요.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세이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리를 해줘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코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코드 GPT 위쪽에 이제 코파일럿이 ABC 순이 되는 거니까 코파일럿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explain 자 fix 자 고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generate DOC 도큐먼트 만들게 되는 거고 generate test 자 테스트 아까 유닛 테스트 하는 코드 만들어줬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닛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GitHub 계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파일럿 관련된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이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달에 10달러죠. 10달러 요금 구독 형태가 되고요. 1년을 하게 되면 100달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코드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한 달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하거나 개발하는 단계에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아이디에 여기 AI 도구들 이것들 실행하는 화면들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익스텐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원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요거잖아요. 이미 인스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면 검색을 하시고 인스톨 하시면 돼요. 인스톨 하시면은 코드GPT의 경우는 따로 회원가입을 하셔도 좋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 무료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만큼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자, 아마존 큐, 아마존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나왔죠. 여기 아마존 큐 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인스톨 이거 눌러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법 코파일럿 들어가 있죠? 여기 코파일럿이 되고 밑에 코파일럿 챗이 있는데 코파일럿을 설치하게 되면 디펜던시 되어 있어서 두 개 챗까지 같이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한번 보시면은 코파일럿 먼저 한번 보시면은 요 코드에 대한 자, 익스플레인 설명해줘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왼쪽에 챗 이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 저는 지금 이 계정은 무료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분들에서는 결제되어 있는 계정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영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밑에서 한글로 좀 해줘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코드를 복사를 좀 하고 처리를 하고 있죠. 개선해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 하게 되니까 import random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자, 예외 처리하는 코드로 추가를 하겠냐 제안을 했고요. 저는 accept 눌렀죠. 그래서 이 코드가 이 안쪽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코파일럿 텍스트 하게 되니까 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코드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것들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걸 이어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처리할 때는 이제 챗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도큐멘트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 여기 도큐멘트가 나왔죠? 여기서 accept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ccept 하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한글로 설명해줘. 문서화해줘. 나왔죠? 자, 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 이쪽 채팅 쪽 이쪽에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특정 위치로 이제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설명들이 나오죠. 이 채팅 관련해서는 아마존 큐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한글도 잘 이해하고 결과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에 한글 주석을 추가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드를 생성해주고 있죠. 각 라인마다 설명에 대한 주석들이 달리고 있고요. 어, 자, 이렇게 처리가 됐고, 자, 여기에는 인서트 커서 안쪽으로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커서 위치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복사를 하고, 전체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전체 블록 잡아놓고, 코드를 이제 변경한 거죠. 이제 주석이 들어간 대로 변경을 한 겁니다. 다시 되돌렸어요. 다시 되돌리고, 이번에는 아마존 큐, 이걸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존 큐, 어, 설명해줘, 그리고 팩터 개선해줘와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 큐도 보시면은 저쪽에 채팅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요.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파일럿을 좀 더 많이 사용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홀수 짝수 판단 판별하는 함수 지금 보신 것처럼 밑에 보신 것처럼 자, 어, 앞에서 주석을 하고 df라고 하는 타이핑만 했을 뿐인데 밑에서 자동으로 함수를 생성해 주었죠. 어, 자, 이번에는 코드 GPT 이걸 한번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 15번, 하루에 15번 인터랙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면 코드 GPT 쪽에서 응답한 게 있죠. 그걸 이제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인터랙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플러그인 업체 쪽에서는 플러스 요금제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가입을 하고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GPT 계정이나 또 다른 AI 계정, AI 서비스에 있는 계정들을 이용해서 연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고 선택을 어떤 도구가 나에게 더 맞는지 이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챗 GPT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 GPT는 기본적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처음에 이제 영어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로 변환해줘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의 인터랙션과 또 다른 인터랙션이 한 번 또 요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우리가 도구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런 도구들을 살펴봤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 요거.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GitHub은 뭐예요? 형상 관리 도구, 버전 관리하면서 이제 코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한 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코드들을 기반으로 학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안 침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선이라 하더라도 코드를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 중에서는 GitHub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 파일럿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유료라고 하는 거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GPT는 무료로 15번, 그리고 아마존 큐는 아직 베타이기 때문에 무료 이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학습을 할 때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이거를 같이 코딩을 해가면서 같이 예제를 해보고 하면 좋겠으나 일단 어,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익히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으니까 다른 도구보다는 좀 더 나은 도구를 좀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아마 GPT를 사용해 보시면서 얘가 거짓말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정상이냐, 정답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이 코딩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어, 정확한 학습된 내용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코딩 학습법 그리고 코딩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셔서 감사합니다.